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47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75%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311.20으로 딱 1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는데 갭 하락 출발 후 전일 종가 정도를 회복해서 머무르는 그런 큰 특이사항 없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야간 선물이 305.5까지 빠지고 종가가 305.75 정도로 빠지면서 큰 개파락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한 0.4% 정도부터 떠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쇄 처리되고 306.75까지만 찍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중국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죠? 양봉으로 올라왔죠.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노엣지 익절 장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 그다음에 옵션에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개인들이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그쵸? 일단 선물 옵션 쪽에서는 노헤지를 보였죠. 선물 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히 예로만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 선물 상방, 그다음에 콜옵션 상방, 풋옵션 매도 자체로 상방, 그다음에 개인들 선물 하방,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 하방, 그다음에 풋옵션 매수 하방인데 이제 손익을 떠나서요. 어쨌든 오늘은 선물과 옵션 방향, 월물 옵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던 이 노엣지 익절 장세인 겁니다. 였던 겁니다. 이제 12월 선물에서 오늘 3,800억 매수 마감했지만 장중에 130억 정도를 익절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좀 더하다가 좀 줄였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토탈 130억 정도 외국인들이 익절하는 모습으로 맞췄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제법 익절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원래 지난번에 매도를 이렇게 장악한 뒤에 외국인들이 익절을 좀 게을리 해왔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익절 안 했었고요. 이때 익절 많이 게을리 해오다가 이때 손실까지 보고 와서 그런지 물론 이때도 9월 만기 때 제대로 큰 이득을 봤지만 1,000억 정도 넘게 이득을 봤지만 손실 구간까지 갔었죠. 9월 만기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손실 구간을 봐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12월 만기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제법 적극적으로 익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제대로 익절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밖에. 외국인들이 손실을 두 번이나 보고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벌다가 수익을 많이 내다가 손실 전환을 두 번이나 보고 와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적극 매수하고 익절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30억 익절이 추가되면서 단순 선물 12월 물 자체로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이미 챙겨둔 금액이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00억이요. 주식은 제로섬이 아니지만 선물 옵션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500억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도 오늘 풋옵션 등가에 가까운 쪽 부근에 어떤 익절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뚜렷하게도 등가 부근에 있는 풋옵션을 익절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 외가격 조금 하단부에 풋옵션을 또 추가 베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선물 매수에 대한 손절 나왔죠. 상방 베팅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오늘 잡는 것은 이제 손절이 나온 거고요. 풋옵션도 매도했다가 이제 매수로 손절하는데 풋옵션의 손절 타이밍이 제법 많이 빨라졌습니다. 풋옵션 매도의 패닉 상태에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손실 구간에서 잘 잘라주고 분할로 잘라주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 계속 나타나죠.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일찌감치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패턴들입니다. 다른 과거에는 개인들이 품매도를 잔뜩 해놓으면 살려줄 것으로 보통 이제 박스 구간을 만들 때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살려줄 것으로 본 개인들이 버티고 버티면서 살렸죠. 그런 기억에 웬만하면 버티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법 빠른 타이밍에 개인들의 분할 손절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매도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그러면서 외가격 풋옵션 베팅을 지속하고 있다. 어디쯤 베팅하나 봤더니 오늘은 297.5 풋옵션부터 290 풋옵션까지 미결을 늘리고 거기다 추가 베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익절을 통해서 하락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점이 뚫리면 또 급락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오늘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반등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한 뒤에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반등에 외국인들이 대비하는 해지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워낙 누적 매도량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손실 구간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해지는 해지일 뿐 메인 베팅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번에도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들은 메인 베팅 방향인 하방이 더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해지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등가부터 322.5 정도까지 천천히 분할해가지고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오늘 그 사이를 늘려주면서 단기 반등의 해지성으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공간으로 따지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갭 구간. 자, 여기 갭 구간 단계적으로 여기 1번, 2번,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334 정도, 그러니까 332.5 콜을 기준으로 334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가 요 지점인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첫 번째 라인인 331 정도까지 가서 밀렸죠. 단계적으로 여기 걸리고 여기 한번 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열어두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322.5 부근 즉 323, 뭐 3.5 여기 갭 정도 하락하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갭 보이기 전에 요날 10월 19일에 종가 323.70 요 정도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코스피 200으로 322.5니까 대략 한 323.70 정도 전후로 맥스 포인트를 열어두는 반등. 이제 그걸 넘어가면 추세대를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번 반등이 강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당장 내일이라도 그냥 내려갈 가능성도 다 열려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맘대로 막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메인 베팅 방향은 하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대량 청산을 거쳐서 선물 매도를 뭐 반절 정도를 축소시킨다거나 한 번에 막 1조 원대 매수 환매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세를 그 상태에서 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스위칭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기회를 잡았는데 굳이 지금 위에 끌어올리면서 그 벌어놨던 1,500억에 대해서 위협을 줄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반등에 대한 외국인의 해지 정도로만 생각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오늘 개인 베팅 자리를 피하는 싸움만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거는 정확하게 거래소에서 디테일하게 이 행사가에 얼마를 베팅하고 같은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해야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싸움을 보니까 오늘 개인들의 베팅 추정이 콜옵션에서 310 콜옵션, 307.5 콜옵션으로 들어가고 풋옵션 개인 우위였던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에 우위가 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 보시면 자 위클리 풋옵션에서 개인들이 오늘 옵션 계약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1시 24분까지 1시 24분까지 위클리 월요일 풋옵션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시 24분이면 11시 45분에 35,000 계약 최대치 아까는 목요일 거였네요. 11시 55분 정도에 이제 35,000 계약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뒤부터는 살짝 이제 좀 약해지고 조금 조정이 나왔었죠. 그 뒤에는 시장이 가다가 좀 말았었잖아요. 밀렸죠.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청산하는 그런 그림. 전체적으로 콜옵션 위클리 월요일 콜옵션 개인들 매수 베팅에 비해서 풋옵션이 더 많은 상태를 오늘 하루 종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개인 우위에서 307.5 풋옵션과 305 풋옵션의 개인 베팅이 추정됐는데 즉 그러면 요거 오늘 그래서 308 내지 309.5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307.5 풋옵션을 살려주냐 310 콜옵션을 살려주냐의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들 베팅 중에서요. 그래서 310 콜옵션에 베팅한 개인들을 살려주냐 7.5 밑에 베팅한 쪽을 살려주냐인데 둘 다 꽝이었죠. 오늘 마지막에는 310 콜옵션을 살리는 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다 돼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310 콜옵션에 대해서 부활 신호를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처 그 부활까지는 가지 못하고 310 콜도 결제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요게 급등하면서 310 콜옵션에 대해서 0.01에서 순간적으로 0.14까지 14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점 대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 가치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막판에 생기는 만기일의 변화는 옵션 등가 부근의 급 반등을 만들어낸다,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0.01이나 뭐 0.02, 0.03 요쯤에 베팅하는 것은 거의 버리는 걸 각오하고 베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베팅하고 그냥 다 죽는 거죠.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거나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런 구간에서 마지막에 큰 변동성이 생길 것 같을 때 양매수 기법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잘 살리는 게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14배 같은 거는 좀 드문 현상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간이 다 됐을 때 가능성을 높게 살려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은 310 콜옵션을 거의 진짜 살릴 뻔했거든요. 동시호가에서도 310을 막 왔다 갔다 해줄 정도로 살릴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살리는 거죠. 선물 지수로 311점 한 3만 2에서 3만 갔어도 뭐 살릴 가능성이 거의 뭐 높았죠. 거의 전고점만 조금 갔어도 가다 근처에서 말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둘 다 꽝이 됐고요. 뭐 그냥 비교적 310 풋옵션이 마지막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종가 대비 2배 정도. 그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307.5 콜옵션이 이득을 좀 본 하루였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액입니다. 외국인들 누적 매도액 9월 15일 이후에 코스피에서 3조 5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조 원의 매도가 누적되어 있고요. 선물에서는 3조 5천억의 매도가 아직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메인 방향은 누가 뭐라 해도 하방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구간마다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중간에 상승하는 반등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간에 끼인 자리 양봉이라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 에서 얼마나 해지성 베팅을 해주느냐의 차이지 지속적으로 8월 1일 이후로는 계속 매도 베팅을 늘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지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이후 단 3거래일만 순매수를 기록하고 나머지 모든 날들은 현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요. 대차 잔고도 제가 오늘
구독자 방에도 슬쩍 공유를 해드렸던 그 표는 이제 요거죠. 예, 대차 잔고 최근 6개월간의 대차 잔고 추이입니다. 공매도 사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6월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추이죠. 예, 공매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입 공매도 이제 지금 합법적인 공매도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거 금요일 마감 영상에서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선물을 보유한 종목들의 순환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환매 장세는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세를 말하는데, 그거 말고 반대로 순환 폭락 장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유한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이 10% 이상 빠지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10% 이상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닉장 앞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락은 패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세요. 막 진짜 손 쓸 수도 없고 입만 벌리고 있고 진짜 와 놀라기만 하고 있고 정말 손 떨리고 막 이런 수준의 그런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숱한 하락장 겪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패닉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비규환, 진짜 손가락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현물이 매도되는 시장, 나도 모르게 겁에 너무 질려서 최저점에서 손절하고 마는, 너무 주식이 진짜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패닉, 공포장이 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끽해봐야 2%대 하락이 전부예요. 그것도 연속적으로도 너무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 장세, 공포 지수 자체도 오늘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 올라가지도 않았죠. 오늘은 뭐 올라가지 않을 날이고, 그래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패닉장, 진짜 패닉장은 공포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반등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쫙 뻗어줍니다. 왜 노란색이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뻗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뭐 패닉장까지는 지금 연출이 되지 않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패닉장 때는 뭐 이렇게 공포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선물을 보유한 종목들이 자꾸만 순환매 폭락을 만들고 있어요. 13일 금요일 한온 시스템을 출발로 삼고 15%, 유한양행 17%, 레고캔바이오, 그다음에 두산바켓, 고영, 삼성전기, HD인프라코어, HD 현대인프라코어, 하이브, 그다음에 금요일에 LG생활건강, 30일 월요일 오늘 호텔신라, 아침부터 호텔신라 급락 나왔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12%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호텔신라 실적 발표 후에 레포트들 안 좋게 나오면서 레포트들이 목표가를 다 낮췄습니다. 증권사들이. 그러면서 오늘 호텔신라를 보고 야 호텔신라 급락하네, 이렇게 순환매를 하면 다음 종목은 좀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빠지지 않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요 위치였거든요. 요 위치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위험한데 이제 순환 폭락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안 빠질 것 같은 종목이 빠진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삼성 엔지니어링이 막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 않은 대형주들도 순환 폭락에 걸려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선물 보유한 종목들 선물 매도 누적시키고 공매도 누적시켜가지고 떨어지는 것들,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종목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전기도 의외였죠. 그렇죠? 한온 시스템 15%도 의외였고, 유한양행 얼마나 레포트들 좋았습니까? 유한양행이 추세 만들 때 얼마나 좋은 기사들 많이 나와서 개인들 러브콜을 좀 받았습니까? 이 구간에서 갑자기 한 방에 떨어집니다. 그쵸? 고영도 수급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수급과 무관하게 선물 수급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고영도 23%가 떨어졌고요. 현물 수급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가진 종목들은 선물 옵션에 대한 수급까지도 살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가 또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자꾸만 선물을 보유한 한 200여 개의 종목이 순환 폭락을 만드는 거 좀 무서운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현물을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아주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도 진짜 지독한 거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맞췄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들이 매도로 나왔어요, 수급이.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지 않더라고요. 개인들이 오늘 66,900원 밑으로 호가 주문을 막 내놨는데 제대로 체결시켜 주지 않고 중간에 반등을 합니다. 그럼 개인들은 약오르겠죠. 개인들은 여기 밑에서 체결시켜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와, 내가 여기다 주문을 걸었는데 내 거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 얼마나 아쉽습니까? 안달이 납니다. 그쵸? 급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후장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매수 걸어놨던 개인들이 단계를 높여서 조금 더 호가를 높여서 매수 주문을 겁니다. 그게 한 67,100원 밑으로 조금 높여서 한 200원 정도 높여서 주문을 걸더라고요. 그마저도 체결시켜주지 않고 오늘 종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개인들은 오늘 결국 올라가는 걸 체결도 안 하고 구경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가 주문을 높게 걸었던 거,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려는 종목 밑에다가 잘 걸어놨는데 나 체결 안 되고 거의 밑에 금방 직전까지만 찍고 갑자기 막 올라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내 거 대려만 갔으면 수익인데. 근데 대중들로 따지면은 이거 체결 대중들한테 막 시키면은, 개인들한테 시키면 그대로 급락이거든요. 그렇죠?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매수 단가를 좀 높여야겠다고 매수 주문을 높게 걸죠. 지금 그걸 유도하는 장세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덱스 성격을 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보합으로 끝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뭐 SK하이닉스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만큼은 최근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주냐 마냐, 줄 듯 말 듯, 대량으로 줄 듯 말 듯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가진 순환매 장세의 끝자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후보로 또 찍어 누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게 곧 시장이라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당장 내일 있죠. 그래서 내일 변화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잠깐 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주의하셔야 될 변동성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살짝 뭐 있을지도 모르죠. 최근에 하락장이었으니까. 보통 하락장에서 기관들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말일에는 뭐 이틀 전에부터 사실 건드리거든요. 이틀 전부터 말일 당일까지는 약간 억지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도 금융투자가 현물을 좀 샀고 연기금이 코스피를 좀 샀던 것도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슬쩍 볼 수 있고요. 자, 뭐 그래도 기존의 매도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FOMC 일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전부터, 이전 FOMC가 끝날 때부터 11월 1, 2일 있는 그때 있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9포인트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정들을 지금 이제 맞이했습니다. FOMC 일정 11월 1일 끼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2일 이 되는 새벽 3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결과를 보고 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월 31일부터 뭐 따져보면은 BOJ 통화정책회의 내일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11월 1일, 2일에는 FOMC, 그 다음에 11월 1일 밤에 10월 ISM 제조업 PMI 지수 있고요. 11월 2일에 장후에 애플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밤에는 10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끝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고요. 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분할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떨어질 때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현물을 가진 상태에서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현물을 새롭게 사고자 할 때는 지금 하락 구간에서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터닝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한 방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얘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 살수록 불리해요. 하지만 터닝을 보고 온다면 사면 살수록 유리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어차피 하락장을 겪을 거면 미리 들어가기보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매수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늦더라도 설령 늦더라도 정점을 확인을 하고 터닝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 확인을 한다고 해서 V턴으로 올라가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뒤의 상황을 수급과 함께 좀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분할 매수를 하면 오늘의 호텔신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호텔신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보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많이들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코로나 때 떨어졌던 것보다 더 밀려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꼬시는 위치가 있었죠. 방문객 증가, 일본 중국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유도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이제 많이 떨어졌네, 낙폭 과대네 하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급 보시면 여기서 분할 매수 엄청 들어갑니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주워 담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완전히 속가냈을 때 그때 밑에서 접근하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텐데 굳이 먼저 성급하게 덤벼가지고 굳이 이러한 하락을 급락을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현금화, 지금 싹 다 현금화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 메시지를 좀 유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최근 3달간 제가 강조하는 그 하락장의 시그널들을 인지하시고 대부분 현금화를 해 두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을 기다리면 훨씬 더 유리한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아직까지 전체 누적량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하락을 내년도 3월, 지금 뭐 스프레드 뒤집혀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스프레드가 지금 몇인가요? 현재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12월 물이 310.20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3월 물이 309.50으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0.7이에요. 진짜 실스프레드 거래는 마이너스 0.8로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월보다 3월을 더 안 좋게 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돈은 그쵸, 큰 돈, 에너지는, 그리고 큰 손들은 내년 3월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장에 일단은 속지 않되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 그때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혹은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